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셀리의 법칙, 머피의 법칙과 반대되는 거죠. 놓칠 뻔한 버스를 간신히 탔을 때, 회사에 지각을 했는데 마침 직장 상사가 자리에 없을 때, 이처럼 모든 일이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는 걸 셀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일상도 곧 셀리의 법칙으로 흐르게 될 겁니다. 어서 오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기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아이 둘을 낳고 15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친구 소개로 구청 공무원인 남편을 만났습니다. 공무원이 급여가 많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 이유로 내조를 잘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남편이 갑자기 아이들이 커가는데 급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걱정했습니다. 1억을 대출하고 지인들에게 5천만 원을 마련해 당시 인기를 끌던 탕후루 가게를 겁도 없이 오픈했어요. 남편은 무조건 수익이 보장된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찾아와 매출이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도 잠시뿐 판매 수익이 점점 줄더니 급기야 월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됐어요. 임대료 낼 형편도 안 된 거죠. 장사를 해봤자 손해만 커지니 하는 수 없이 남은 임대기간의 월세를 다 내고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2억이 되었고 지인들에게 이자를 주느라 제2금융권까지 손을 댔어요. 결국 3천만 원 빚이 더 생겼죠.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 사업 시작하기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팔고 빌라를 샀는데 제 명의로 해놨다는 겁니다. 지금은 빚이랑 빌라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남편과 매일 싸우게 됐습니다. 결국 남편이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편의 빚 때문에 제 명의 빌라가 어떻게 될까봐 불안합니다. 이혼과 재산 분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남편의 빚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실 금전적인 이유로 이혼하는 부부 많죠? 네, 이혼하는 부부들의 사연을 들여다보면 성격 차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경제관념의 차이인데 결국 그 차이를 줄이지 못해 헤어지게 되는 비율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연자분이 이혼을 하면 이제 남편한테는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채권자들이 남편을 대신해서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목적으로 채권자 대위 소송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자면 이혼을 했을 때 남편의 채권자들이 사연자분의 재산에 대해서 뭔가 이제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그걸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채권자들이 가끔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다며 민법에 있는 채권자 대위 소송을 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네. 이는 채무자들이 자신의 명의로는 재산이 없으나 배우자에게는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고 재산을 배우자에게 남겨주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생각한 것으로 채무자를 대신해서 재산 분할 소송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지키고 이를 보전하여 결국 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 대위권은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편의 채권자들이 남편한테 아니 재산 분할 청구해서 돈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이제 채권자 대위권인데 그걸 행사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우선 재산 분할 청구권은 행사함에 있어서 일신 전속적인 권리로 그 행사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타인에게 양도되지 않는 권리이기에 네. 채권자가 이를 대신해서 행사할 수 없고 네. 나아가 이혼 당사자 간의 협의
합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그 범위 및 내용이 구체화되기 전에는 추상적이기에 대위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서 결국 이러한 소송이 들어올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혼하면서 사연자분 명의 빌라 이거 그대로 이제 사연자분이 가지는 것으로 하고 재산 분할 확정을 한다면 나중에 이제 채권자들, 그러니까 남편의 채권자들이죠. 재산 분할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재산을 빼돌렸다 이러면서 채권자 취소 소송 이런 거를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민법에 의하면 혼인 중 부부 일방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추정이라는 것은 우선 명의자의 단독 소유로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재산 형성에 대가를 부담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면 단독이 아닌 공동 소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연자의 경우 혼인 기간 중 사연자의 단독 명의로 취득하였기에 우선 사연자의 소유로 인정되나 만약 소송을 통해 남편의 채권자들이 위 부동산 소유 당시 남편의 실질적인 대가, 지급 등을 입증하게 되면 남편의 공동 소유로 인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남편이 만약에 이제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이제 포기를 한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재산 분할 포기하는 경우에도 문제는 안 되는 걸까요? 네, 판례 취지를 보면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구체적인 재산 분할 행위가 없으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취소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만약 사연자님이 남편이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포기하는 것은 취소할 대상이 없기에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사실 모든 재산을 사연자분한테 이전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이렇게 채무가 많은 경우에 개인회생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인회생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문제는 없을까요? 네, 먼저 문제라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재산을 고려하게 됩니다. 네. 그 말은 남편이 재산을 옮기던 옮기지 않던 그만큼 재산으로 인정하고 변제금을 높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기본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해당되지 않아 재산을 옮기는 것이라면 그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재산으로 인해 개인회생의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결국 모든 재산을 사연자에게 이전했어도 그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이 문제되지 않고 네.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하여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다 해도 개인회생에서는 재산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재산을 사연자에게 이전했어도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이 문제되지 않고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하여 실질적으로 없다 해도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액을 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럼 개인회생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사연자분이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채권자들이 재산 분할을 목적으로 해서 채권자 대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혼 시에 그 재산 분할로 빌라를 사연자분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도요. 그것이 분할이 아주 과도하지 않다면 채권자 취소 소송의 위험은 적어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